고맙습니다. 잠시 후 우리 박병훈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병훈 후보 캠프 대변인 최원봉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주시와 또 그리고 관변단체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일종의 그 사건에 대해서 루머와 엄연성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고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런 일과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선거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기자님들을 모시고 우리 후보님께서 자기 소신 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후에 질문사항이나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훈 후보님 모시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주십시오.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론에서 주말에 이렇게 오시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도 2시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갑작스런 도당에서 경선 후보자를 2시에 도당에 미팅이 있다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또 급히 11시로 변경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오늘 모시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원고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사 많은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 박병훈입니다. 먼저 며칠 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제 친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고인의 가족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 앞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부디 걱정 없는 편안한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친구가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의와 의리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온 저로서는 이런 친구를 지금이 선거 국면이라는 이유로 친구가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는 우리 캠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핵심 관계자 자살이라 표현하면서 고인의 죽음을 우리 캠프와 연관시키는 매우 악의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캠프에 어떤 문의나 해명 요구도 없었습니다. 저희 시민행복 캠프는 악의적인 보도를 한 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인의 죽음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여 우리 캠프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악랄한 행위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에는 관권 선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4년 전 최양식 전 시장의 관건 선거를 맹렬히 비난했던 상대 후보가 이제는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더 강한 방법으로, 더 많은 방법으로, 더 악랄한 방법으로 관변정체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권권선거의 조짐도 점점 고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 후보는 시장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일부 공무원이 호위무사인 양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상대 후보는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시민 행복 캠프는 선거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이런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부정선거 감시단을 자체 운영하여 선거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보자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선 막바지에 만연된 관건 및 권건선거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관용은 필요 없습니다. 엄정한 처벌만이 우리 경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첩경입니다. 이번 선거는 경주 시민의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대화합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끝까지 선거를 공명정대하기를 바라고 저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노컷뉴스에서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 지급 의혹 경찰 수사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긴급 입장문입니다. 첫째, 시내버스 업체 보조금 관련해 과다한 지급 의혹은 어제 오늘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도에 지급된 손실보조금과 보상금과 보조금은 2019년도 대비 73억 원이나 늘어난 161억 3,800만 원으로 손실보상금은 말 그대로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존해주는 제도로 반드시 외부 용역 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경주시에서 자체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고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중에도 10억을 추경에 편성해 추가로 지급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주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업체는 임원급여 정액, 차입금 상환, 부품 단가 부풀리기, 경주시가 아닌 타 도시에서 유류 구매, 전문 경영인이 아닌 친인척 고용 등 시민단체 등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19억 9천만 원,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96억 4천만 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지 결코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둘째,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경주시는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게 되면 계획된 용도대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거나 감독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부패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주시에서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민간 합동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등 변명만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셋째, 그런 경주시가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 반환하라는 결정을 하자 시내버스 회사인 주식회사 새천년미소가 경주시의 결정에 반발해 손실보상금과 보조금 반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인데, 2021년 9월 29일 대구지방법원 1심에서는 손실보상금 18억 원, 보조금 6억 5천여만 원 등 합계 24만 6,300여만 원을 경주시에 반환하라고 하였고, 지난 3월 25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주식회사 새천년미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였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보면 경주시민 누구라도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막상 승소를 한 경주시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사실조차 없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24억 6,300여만 원을 반환받게 되었다면 당연히 경주 시민들에게 알려 자랑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부당하게 지급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게 되면 재선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경주시장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청렴과 도덕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경주시의 주장대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법원의 승소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을 지급받는 주식회사 새천년미소에서도 의혹을 낳을 일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증명자료를 내고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경주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부품 구매나 수리, 유료의 구매는 당연히 우리 시에 있는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다섯째, 주식회사 새천년미소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이유는 첫째, 경주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로 확정되면 재선에 출마한 경주시장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둘째는 이 회사는 24억 6천만 원을
당장 경주시에 반환하여야 할 재정적 능력이 없기에 더더욱 현직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경주시에 지급받을 금원에서 나누어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밖에 짐작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이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에서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노컷뉴스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첫째, 보조금을 과다하게 된 원인은 부당 지시에 의한 것이라 명시되어 있고, 둘째, 재정지원금 정액 심사 과정에서 경주시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정액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한 대목으로 경주시 예산 담당자가 부당한 보조금 지원 지시에 대해 이행할 수 없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연가를 내게 되었고, 연가 기간 중에 다른 직원이 공문을 만들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경주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생위가 고발장에서 제기한 의혹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경주시의 상당한 부분을 고발장 내용에 포함시켰음을 확인하였으나 손실보상금과 보조금 부분만을 보도하였기에 다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경찰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손실보상금과 보조금은 물론 고발장에 포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주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